엄밀히 말하면 네. 반의 반값 아파트입니다. 네. 25평 아파트를 3억에 분양할 생각인데 네. 하면 되잖아요. 하면 뭐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 SH가 앞으로 짓는 집은 지금 민간이 짓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계속 공급할 거예요. 타워 팰리스나 아이파크보다 우리가 짓는 공공주택이 더 좋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다. 질은 최고인데 값은 낮은 값으로 더 좋게 짓고 더 좋게 짓고 더 좋게 짓고 더 오래 쓰게 만들고, 그럼 민간들도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할 때까지 계속 그럼. 매달 거의 매달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계신데요. 그 원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나 뭐 여론 이 반응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그 분양 원가 공개라는 건 이런 거죠. 25평 아파트를 지면 얼마나 건축비가 드나? 평당 600만 원씩 해서 1억 5천 든다. 30평 아파트를 지면 돈이 얼마나 드나? 평당 700만 원 해서 2억이면 30평 아파트를 짓는다. 초등학생들까지 저런 아파트를 지면 얼마나 돈이 들지? 이걸 알려주는 게 분양 원가 공개죠. 왜 알려주냐? 이 회사는 1000만 시민 거, 여러분들 거란 말이에요. 그 주인들에게 다 낱낱이 알려주는 게 공공 데이터 공개예요. 우리 직원들 중에도 8, 90%는 아파트 짓는데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려도 자료 요구를 해도 안 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자료 요구를 해도 안 줘. 시민단체가 소송을 해도 안 줘. 이게 이 분양 원가 자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왜 줘야 되냐? 우리 직원들이 만든 모든 자료와 문서는 시민들 돈으로 만들었고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저작권이나 이 자료 만드는 모든 비용을 댄 주인에게 알리는 건 그건 너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건데 그걸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반값 아파트잖아요. 예. 뭐 많은 질문 받으셨을 텐데 그동안도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반값 아파트라고 저는 엄밀히 말하면 네. 반의 반값 반의 아파트입니다. 반값. 네. 또 좀 더 얘기하면 건물만 분양. 그렇죠. 건물만 분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25평 아파트를 3억에 분양할 생각인데 네. 6월 전에 상반기에 시작을 하려고 해요. 지방선거 전에요. 예? 지방선거 6월 1일 날 있잖아요. 그 전에 그 전후로 전후로. 네.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지금은 토지와 건물을 다 팔게 돼 있는데 네. 허가받은 건 건물만 분양하는 걸로 지금 바꿔서 그것도 뭐 다 일일이 또 승인을 덕하고 협의를 하고 네. 이걸 거쳐야 됩니다. 제가 여기가 지방공사기 때문에 여러 관련 기관 또 관련 법이 있어서 그런 것들 논의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할 예정이고, 이 건물만 분양 반값 아파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이사대책 작년 네. 이사대책에 국토부 장관 변창흠 장관을 임명하면서 공약을 했어요. 이거 공급하겠다고. 네. 그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좀 했으면 좋겠고, 네. 또 새로 대통령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도 네. 한다고 했으니까 협조가 되면 네. 보다 빠르게 될 수도 있고, 네. 특히 저는 그 문제가 많았던 LH 투기 등으로 3기 신도시 같은 거를 네. 전부 건물만 분양하길 바래요. 반값 아파트가 취지는 정말 좋지만 실제로 이걸 매매하려면 SH와 매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인 간에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선호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좀 있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법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네. 저는 임대 기간을 99년으로 늘리고 네. 한번
하면 네. 그리고 사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네. 아니 토지까지 끼워서 판 거는 마음대로 팔고 사는데 왜 건물만 산 사람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규제를 해야 돼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 아니 이 건물만 산 사람과 토지까지 산 사람은 마음대로 이걸 거래하는데 네. 이거 건물만 돈이 없어서 샀다고 네. 이건 거래를 못하게 하면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건 지금 이 정부가 사실상 이 건물만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봐요. 네. 공무원들하고. 네.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그 27, 8번의 대책 중 하나인 작년 이사 대책은 장관을 바꿔가면서 엄청나게 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하는 대책인데 네. 127만 호에다가 80만 호 해가지고 200만 호를 공급하는 그런 대책을 발표할 때 거기 끼워놓기로 건물 분양 아파트를 한다고 해놓고 네. 왜 1년 동안 안 하냐니까. 별로 할 생각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장님 그리고 이 반값 아파트가 들어서면 입주하는 사람 말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좀 반대할 거다. 왜냐면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데는 우려가 있다고도 하던데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가 분양원가 공개하는 이유는 네. 지금 우리가 25평 아파트를 짓는데 600에서 800, 1억 5천에서 한 2억이 들어갑니다. 네. 그 이유는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라는 거를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해서 우리는 서울형 건축비를 만들어서 25평 아파트를 지금 600 들어가는 걸 900, 1000 들여서 지어서 네. 지금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한 5, 60년 쓰는 아파트라면 네. 우리는 100년 이상 쓰는 주택 아파트를 져가지고 지금까지 서울에 지어진 아파트 중 가장 좋은 아파트 이상의 품질로 공급을 할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도 싫다고 한다면 네. 동네 집값 떨어진다고? 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럼 뭐 제가 온 동네 집값을 다 올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대통령 임시 기간이라 앞으로 새로 들어서 정부와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먼저 좀 개괄적으로 그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공약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글쎄, 제가 그 작년 7월에 만났어요. 예, 예. 그때 이제 LH 사태가 터졌을 때인데, 근데 이 주거 문제, 이 부동산 불안, 이런 문제는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2005년인가 그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에서도 공기업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지에 부동산 투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그 수사를 했다. 부동산 투기,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개발 정보 유출 등 이런 행위는 부패 행위다.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부패를 수사해서 부패의 뿌리를 제거하는 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부패를 유발하는 법 제도를 바로 잡아서 다시는 부패가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은 자신 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그때는 뭐 정당 가입은 안 한 상태였어요. 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그 내건 공약을 보면 뭐 다른 후보들하고 비슷하게
지금 대통령은 210만 원 공급을 얘기한 거예요. 8사 대책하고 2사 대책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250만 원을 얘기했고 이재명 후보는 뭐 310만 원을 얘기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공약들이 뭐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괜찮은 거냐 아니 그건 저는 뭐 별로 차이가 없다. 양을 얼만큼 공급하느냐보다 공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질을 어떤 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어느 어떤 위치에 어떤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어느 정도 가격에 공급을 할 것인가 또 그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쉽게 집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뭐 등등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만 있고 대통령과 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한 10여 명의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방향이 경기 부양이나 이 업계를 향하느냐 아니면 무주택자 청년 서민을 향하느냐 정책의 방향이 그거에 따라 다르지 뭐 다른 건 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약은 제가 아까도 서두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을 갖다가 임명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지 네.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 통계를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평균 공급한 주택 물량이 54만 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5년 따지면 뭐 200만 원은 꽤 많은 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값은 맨날 불안하고 오르고 정책은 실패라고 하고 왜 그런 거죠 도대체? 정책은 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의 머리와 가슴 속에서 나와 정책이. 네. 집값을 잡는 신용만 하면서 경제부총리가 몇 년째 있어요? 2달, 석 달에 한 번씩 집값 대책을 발표하는 경제부총리가 네. 한 10번, 20번쯤 실패하면 네.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임명권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뭐 다른 게 없어요. 네. 누가 만듭니까 그걸? 그 뭐 외국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만드는 건데 우리가 만드는 건데 네. 우리 중 누군가가 만드는 건데 그래서 하여간 이 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죠. 네. 역시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새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 뭐 본인들이 5년간 이 나라를 순탄하게 잘 운영하시려면 네. 그리고 잘하려고 이 선거에 나섰겠죠. 뭐 잘 못하려고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럼 약간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면 새 정부에서 집값은 좀 떨어질까요? 아니, 떨어진다기보다 안정이 될까요? 네. 그렇겠죠. 그래요.
뭐 지금보다 더 네. 하지는 않겠죠. 그건 이제 사실은 뭐 그러길 바라는 것이고,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네. 하는 이유는 제게 맞다는 게 아니라 다 옳다는 게 아니라 참고하시라. 참고하시라. 네. 그래서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들은 가급적 좀 지켜주면 좋겠다. 특히 지금 180석까지는 아직은 여당이 지금이라도 네.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를 좀 찾아서 하면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3기 신도시를 일시 중단시키고 3기 신도시 분양 방식을 좀 재검토를 해서 3기 신도시 아파트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거대한 LH 분양원가 공개시키고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김원동도 하는데 분양원가 공개하고 네. 건물 분양 작년에 대통령께서 하겠다고 했고 약속했고 네. 하고 하면 되잖아요. 하면 뭐 그렇게 어렵다고? SH공사도 작년에 종부세를 462억 원을 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번엔 더 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종부세가 맞다고 보세요. 재산세와 별개로 종부세를 내는 게. 저는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종부세 도입을 반대했어요. 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종부세를 노무현 정부에서 부과하던 걸 반 이하로 낮췄어요. 6억 이상은 종부세를 내던 걸 9억으로 높이고 세율도 낮추고 네. 그래서 종부세를 반으로 낮췄어요. 네. 그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됐죠? 좀 안정이 됐죠. 더 떨어졌어. 예. 세금을 깎아서 떨어진 건 아니지만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는 집값 잡겠다고 세율을 자꾸 높였지만 집값이 올랐고 네. 이명박 정부는 세율을 반으로 낮췄지만 집값은 떨어졌어요. 문재인 정부 와서 집값이 오르니까 종부세를 지금 거의 2배, 3배, 5배까지 막 올라가요. 그런다고 집값이 떨어졌나요? 더 올랐어. 그래서 세금으로 그냥 세금만 많이 이게 무슨 집을 한 채 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이 집값을 자기 개인이 올리는 게 아닙니다. 결코. 자기가 올릴 수 있어요?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와 정책 책임자들의 정책 실패로 오른 집값을 잡겠다고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2배, 3배, 5배 가져가면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소득은 제자리인데 소득은 떨어졌는데 세금만 그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건 뭐 법을 만드는 법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래서 빨리 이거는 개선돼야 된다. 아까 그 말씀하신 종부세 외에 혹시 뭐 당선인 쪽이나 새 정부의 우리 SH 사장으로서 건의한다거나 아니면 뭐 협업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좀 더 남아 있을까요? 미진한 부분들이 말씀해 주신다면. 많죠. 많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과 이 수도권 서울을 포함해서 이 공급 계획, 공급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정보나 공공 데이터를 좀 분양 원가 등 그런 자료를 전부 공개부터 해라. 우선 다 공개해 놓고 공개를 다 해놓으면 문제가 드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감추고 있으니까 문제가 드러나질 않아. 그러면 문제가 뭔지 모르면서 대책을 세우면 부작용이 생겨요. 문제가 뭔지를 투명하게 드러내놓고 치료를 하면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서울에는 SH가 있고 경기도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있고 성남시에는 성남개발공사가 있고 인천에는 인천개발공사가 있고 전국의 개발공사가 한 몇십 개 돼요. 네. 부산에는 부산개발공사, 대구에는 대구개발공사. LH가 필요한지 아닌지, 예? 대통령이 꼭 개발공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으로 LH가 있잖아요. 네. 중앙정부에. 네. 아니 지방정부에 다 개발 공기업들이 있고 네. 주거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도시공사가 있는데 네. 그 왜 꼭 대통령이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중앙에밖에 없었어요. 대통령이 가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그리고 서울시장이 가진 그 SH공사. 네. SH공사도 생긴 지가 한 30년밖에 안 됐어요. 주택보급률이 5, 60%일 때 네. 만들어진 LH가 주택보급률이 110%가 넘은 지금 이 시점에 LH가 있어서 집값이 안정되거나 네. LH가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집값이 안정되거나 LH가 있어서 집 걱정 없는 나라가 된다면 네. 필요하던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또 지방 공기업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개발공사를 만들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개발공사를 가질 필요가 있는가?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 그쪽에서 네.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어떤 사람들은 응?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냐? 올랐어요. 저는 사실 내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했던 건데 왜냐하면 나는 집값이 올라서 좋을지 모르지만 내 자식들은 내 이웃들은 그로 인한 고통이 어떤 건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사적인 거 뭐 이런 걸 떠나서 왜 이런 운동을 하느냐.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월등하다.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나 기량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만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다면 그 정치하는 분들이나 이 행정 조직의 시스템이 미비하고 특히 그 사회 지도층들이 너무 그 사적 욕구가 강하다. 그것이 이제 부패를 유발시키고 불평등과 이 불공정을 심화시키는 그리고 사회 구성원 전체를 분열시키는 그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보려고 살아왔고 또 공기업에 와도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얼마나 공기업을 떠나도 저는 앞으로 한 20, 30년을 더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계속.